자, 우리가 이제 JSP 프로그램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는 앞에서 그 자바에 대한 기초 문법. 그러니까 자바를 내가 100%다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100%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 자바의 기초 문법과 클래스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바 기초 문법하고 클래스 기초 개념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API 쓰는 거,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정도, 자료 구조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JSP 프로그램 하실 때 혹시 조금 빠진 부분이나 개념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잡아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부분만. 그래서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몇 가지만 아시면요, 요 JSP로 넘어와서 공부하시는데 그리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JSP가 사실은 자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봤죠. JSP가 나오기 JSP를 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서블리스라는 형태로 예전에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웹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서블리스 형태는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배운 자바를 가지고 웹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기 때문에 되게 코드가 길어요. 예, 코드가 길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나는 서브리스를 하고 싶어요 했는데 또 보니까 자바인 거야. 그러면 다시 자바로 넘어가서 자바를 다 배우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JSP가 이게 그 ASP나 PHP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웹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그 기초 부분만 어느 정도 따라 하시면요, 웹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자바 이쪽 계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바 코드는. 여러분 공부해 보셨는 분만 압니다. 자바는 앞부분에 보시면 막 데이터형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부터 해가지고 많죠, 종류가. 리터럴 타입하고 데이터 타입하고 이거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 왜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죠? 예, 그것부터 다 익혀야 되고 막 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친다는 거죠. 예, 처음에. 근데 ASP나 PHP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왜? ASP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 그 코드를 아시는 분들은 그 ASP 자바 배운 사람이 JSP 하듯이 그 베이직을 아시는 분들은 ASP의 코드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문법대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JSP가 그렇잖아요. 자바 아시는 분들이 서블릿 스크립트리 태그 들어가가지고 자바 그대로 다 쓸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웹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게 이제 경쟁이거든요. PHP, ASP, JSP 막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JSP도 아니면 자바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퇴출이 되니까 이제 JSP라는 이제 형태로 해가지고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꾸 이제 버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JSP 기술도 계속 옛날 버전하고 지금 나오는 버전하고 보면 옛날에는 뭐 조금 이제 어렵게 썼는데 지금 버전은 막 기능이 더 추가되고 더 쉽게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자바 문법을 조금 피해갈 수 있도록 어려운 자바 문법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바 코드 안 쓰고 그냥 태그로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나와요. 하지만 지금은 자바는 알아야 됩니다. 자바 코드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JSP를 처음에 시작할 때 환경 구축하는 것부터 이제 했는데, 원래는 요 앞 단계에 우리 이제 그 순서는 JDK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죠. JDK를 이제 설치를 해야지만 이 이클립스도 실행이 되고 톰캣, 그러니까 우리가 와스라고 하는데 JSP 소스를 우리가 작성해 놓으면 이걸 실행할 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웹 서비스를 할 놈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톰캣입니다. 근데 톰캣이나 이클립스는 다 JDK를 설치를 해야지만 작동이 돼요.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 JSP를 하려면, 개발을 하려면 환경 구축을 해야 되는데, 환경 구축은 JDK 환경 구축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톰캣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환경 세팅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톰캣 안에, 톰캣이라는 와스 안에 JSP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JSP 코드를 자바 코드,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번역을 시켜주고 다시 이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컨테이너가.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웹 서버라고 그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합니다. 그죠? 프로그램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버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웹상에서 CS, 예전에 CS 프로그램이 있는데 웹 기반의 CS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웹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우리 쉽게. 그래서 여기서 클라이언트 서버, C가 클라이언트고요, S가 서버인데 서버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HTML 폼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 부분만, 그 HTML 부분만 담당하시는 분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 하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고 해서요. 그 JSP나 PHP나 ASP하고 DB 처리하는 거, 이쪽 파트로 지금 개발을 하시는 백엔드 개발자를 합니다.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하고 백엔드 개발 영역하고 다 개발을 하시는 개발자를 풀스택 개발자라고 합니다. 풀스택 개발자, 이렇게 용어가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프론트는 프론트만 해, 백은 백만 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해야 돼요. 지금은 다 알아야 돼요. 지금 환경에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확실히 이게 분리돼 가지고 프론트 하시는 분 프론트만 하고 백은 백으로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론트 엔드 계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프론트 엔드 기술만 몇 개를 좀 또 배우는 그런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프론트도 중요하고 백도 중요하고 했지만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나눠지면서 프론트 과정이 따로 새로 있으니까 백엔드 쪽에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를 많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그쪽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프론트도 알아야 돼요. 프론트도 알아야 돼요. 프론트는 모르고 그냥 백만 한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프론트만 하면 됩니다, 백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최근에 나온 거는요, 다 어느 그 곳에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프론트도 X고 백도 X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풀스택을 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제일 좋아한다, 이런 게 있어요. 회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발자는 풀스택, 프론트부터 엔드까지 다 쳐낼 수 있는 개발자를 제일 좋아한다. 굳이 2명 뽑을 필요 없잖아요. 한 번 뽑으면 되죠. 자, 2명 뽑는데 300 하면 600 나가요. 근데 300으로 다 한다. 그러면 비용이 절반밖에 안 나가죠. 그러니까 회사가 당연히 그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풀스택이 강해요. 어딜 원서를 뭐 이력서를 내서 뭐 취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풀스택 개발자다 하면서 이렇게 취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폭도 넓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아파치 웹 서버가 있고 아파치 재단에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죠. 무료로 우리 쓸 수 있는 겁니다. 오픈 소스고요. 아파치 재단에 그 아파치 웹 서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정적 웹 서비스만 하고, 톰캣 같은 경우는 동적 웹 서비스, 우리 이제 자바 JSP를 다루려면 톰캣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JSP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IS 같은 경우는 윈도우 쪽에 그 MS 진영 쪽에 쓰는 이제 기술 쪽, 아까 ASP라고 했죠. ASP나 ASP.NET이나 뭐 이런 쪽에, 그런 쪽은 이 IS 서버를 다룹니다. 그래서 정적 웹페이지, 동적 웹페이지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정적 웹페이지, 정통 웹페이지 얘기하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면담할 때나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모른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길래 이게 정적 웹페이지가 뭐고 동적 웹페이지 구분도 못하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동적 웹페이지는 PHP, ASP, JSP 3대. 여기서 요즘에 뭐 파이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회사 딱 가면요, 야, 우리 회사도 파이썬 해야 돼. 그럼 교육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월급 받으면서, 그죠? 휴가차, 파이썬 교육 받으면서, 그죠? 그런 회사도 가면 되죠. 그럼 회사는 기존 개발자를 이용하지 또 새로 뽑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기존 개발자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파이썬 그러면 몇 달 갔다 와. 몇 달까지는 안 된다. 하여튼 뭐 갔다 와 해가지고
예, 그거 익힌 다음에 프로젝트 또 들어가고 하면 본인도 좋고 그죠? 월급 받고 교육 받고 그죠?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아예 그게 안 되는 회사도 있지만 요런 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참고하실 때 뭐가 복지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 복지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 복지 따짐이시면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들어가려면은 그런 거 조금 이제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정적 웹페이지, 성적 웹페이지 제가 강조 한번 했고요. 자, 우리가 요 환경 한번 실행을 해봤죠. 통캣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죠. 통캣. 자기 컴퓨터에 브라우저도 있고 통캣 서버도 있으면 자기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역할도 하고 서버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환경이라는 게 이거예요. 본인 컴퓨터에다가 와 통캣도 설치하고 브라우저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발해서 통캣을 올려놓고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우리 개발하고 있는 환경이 뭐예요? 이클립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통캣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을 한 곳에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완성된 JSP 프로그램을 배포 파일을 만들 수 있죠. 와르로. 예. 그래서 와르라는 배포 파일을 만들어서 통캣에 이렇게 넣어주면 통캣이 그거를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웹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다른 컴퓨터 예, 자 그런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통캣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뭐 대구에서 접속하든 서울에서 접속하든 뭐 제주도에서 접속하든 IP 번호 그러면 도메인명 뭐 개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도메인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개발하는 환경에서 그냥 IP 번호를 가지고 보통 이제 서버 접속하고 하니까 IP 번호만 알려주면 IP 번호 접속해서 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단 내부 IP가 아니고 실제 이제 뭐 그 보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고정 IP라든지 뭐 고정 IP는 아니지만 고정 IP화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이용을 하든지 해서 하면 실제 이제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JSP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해봤죠, 그죠? 예, 맛을 한번 봤습니다, 그죠? 통캣에 배포를 해가지고 배포라는 개념이 내가 개발 컴퓨터에 만든 거를 실제 운영하는 통캣 서버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통캣 서버가 실행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통캣 서버에 접속하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예, 그 이제 그림입니다, 그죠? 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웹 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죠? 예, 응답을 해주는데 웹 서버는 말 그대로 HTML 문서만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지만 만들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문서만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통캣을 설치해 놓고 자바 JSP로 개발을 해 놓으면 접속을 했을 때 뭔가 그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송받은 값을 DB하고 같이 협업을 해요. 얘가 그래서 DB에 자 이런 자료를 저장해 주세요 해서 DB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DB가 그 자료를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목록을 봐야 된다 하면 DB에서 자료를 꺼내와서 그 목록을 JSP에서 페이지로 쫙 HTML 페이지로 생성을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적 웹페이지가 아니라 동적 웹페이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계속 쌓이는데 쌓이면 쌓인 만큼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스 코드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료를 그냥 읽어서 그냥 보여주는데 소스 코드는 그대로인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자료가 더 많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봤던 내용하고 내일 봤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페이지가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바뀌네. 동적으로 바뀌네. 그래서 동적 웹페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데이트라는 클래스 사용해 가지고 날짜, 시간 보는 거 예제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스 오늘 열어서 실행하면요, 오늘 날짜가 나와요. 어젠가 아래인가, 그거 실행했을 때는 어젠가 아래 날짜와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열어보면 오늘 날짜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내용이 바뀌죠, 자꾸 웹페이지. 근데 소스는 우리가 수정 안 했어요. 동적 웹페이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 언어 중에 JSP를 지금 하는데 예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바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블릿을 공부를 했어요.
서블릿이라는 거를 또 공부를 했어요. 책 이게 별도로 또 있어요. 서블릿도 책 되게 두꺼워요. 예. 서블릿을 잘 다루기 위한 서블릿만 뭐 이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서블릿 아직도 이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서블릿이라고 하고 서블릿을 다루는 자바 교재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보면 서블릿 아직도 여기 서블릿이라는 이렇게 이름 붙죠, 그죠? 예.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예. 나옵니다. 여기도 서블릿, 그죠? 서블릿을 다루는데 완전 그냥 서블릿만 다루는 교재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것만 내면 책이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잘 안 쓰는 거를 책을 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책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서블릿 기본 개념을 조금 넣어가지고 JSP 뒤에 나오고, 그죠? 예, 그런 이제 형태로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JSP는 서블릿 기술을 확장했다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서블릿은 자바 코드에 가깝기 때문에 예, 어렵잖아요. 그래서 JSP는 좀 쉽게 만드는 웹 그 페이지를 만들 때 기존의 자바 코드도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자바 언어를 아시는 분들이 쉽게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막 변환하고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그죠? 뭐 유지 보수, 뭐 개발 빠르다 이런 거는 이제 장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요 JSP 컨테이너가 어디 있다? 우리 여기 요 톰캣이라고 그랬죠, 그죠? 톰캣. 그 톰캣이 있고, 요 톰캣이라는 우리가 그 용어 정리할 때 아직까지 이제 이런 거 제가 설명할 때는 저는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실 때 우리가 서버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서버. 서버라는 거는 우리 서비스는 압니다. 서비스. 자, 어떤 서비스? 뭐 고객한테 뭐 하는 서비스, 안내하는 서비스, 그죠? 청소 서비스, 세차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죠. 안내 서비스, 뭐 이런 거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음식점에 가면 서빙한다 하잖아요. 음식 나르고 하는 거 서빙한다. 고객은 클라이언트고, 예, 이제 이걸 이제 뭔가 제공하는 쪽, 서비스하는 쪽은 이제 서버라는 하는 거죠. 근데 이 서버라는 것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드웨어. 쉬운 말로 장치. 자, 기계 장치. 쉬운 말로 기계 장치. 컴퓨터 기계 장치. 하드웨어로서의 이제 이 서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버 종류 중에 뭐 IBM 서버를 사용했니, 뭐 HP 서버를 사용했니, 우리는 웹 서비스 할 때 IBM 서버를 쓴다든지 그러면은 뭐 HP 서버를 쓴다든지, 옛날에는 이제 선 서버도 이제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선 서버 어떤 기종을 쓰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서버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서버 가면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로서 서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로서 서버.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서버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웹 서버. 웹 서버는 뭐입니까? 웹을 서비스해 주죠. 브라우저가 딱 접속하면 웹페이지 내용을 서비스해 주잖아요. 전송해 주잖아. 그래서 웹 서버라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인데 웹 서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서버라는 이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웹 서버. 우리 톰캣 같은 거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그러죠. 얘도 그러면 서버인데, 이 장치를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자, 그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메일 서버는 또 뭘까요? 메일 서버. 우리 메일, 우리 아이디 접속하면 우리 내가 받은 메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신된 메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메일 보내기 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자, 우리 메일 보내고 받고 할 때 뭘 쓰죠? 프로그램 쓰죠. 웹 브라우저 안에 이렇게 매주가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메일 서버죠. 메일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기능을 처리해주는 서비스해주는 프로그램. 그게 메일 서버예요. 그러면 웹 서버도 있고 뭐 메일 서버도 있고 또 파일 서버라는 게 있어요. 파일 서버. 파일을 주고 받고 할 때 파일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버에 파일 주세요 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파일 서버죠. 우리가 웹하드 생각하시면 돼요. 웹하드. 공짜로 우리 클라우드 웹하드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간 이게 주면 우리가 언제든지 접속해서 거기에 파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 서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서버라고 그러고 하드웨어도 서버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이 하드웨어 쪽은 그냥 서버 장치라고 서버 기계 혹은 서버 장치 혹은 장비 보통 이제 제가 장비라고 그러죠. 장비 서버 장비 하드웨어 쪽의 서버를 얘기할 때는 서버 장비라고 합니다. 서버 장비 교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버 하면 이걸 혼용해서 쓰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기초 배우실 때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자꾸 혼동을 일으키시니까 제가 구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뭐 교과서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장비하면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서버 하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서버 하면 이게 하드웨어 서버를 얘기하는 건지 소프트웨어 서버를 하는지 다 이제 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에 이렇게 서버가 있는데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여기 지금 웹 서버라고 지금 서버가 있는데 자, 이 웹 서버는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지금 요거는 하드웨어죠. 장비죠, 장비인데 요 이름을 웹서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장비 안에 이 컴퓨터 안에 뭐가 설치되어 있다?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웹서버죠. 웹서버 프로그램 아파치처럼. 그죠? 아파치처럼. 그래서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게 웹서버가 되고 그러면 다시 자,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여기에다가 제가 MySQL 써봤잖아요. 그죠? MySQL 서버 프로그램을요. MySQL 프로그램을 여기다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 이 컴퓨터는 어떤 서버라고 부르냐면 DB 서버라고 부릅니다. DB죠.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접속하면 MySQL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DB 서버. 그죠? 그리고 자, 여기에 이거 또 지우고 서버는 서버인데 여기다가 내가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메일 프로그램을 서비스 프로그램을 여기에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무슨 서버가 되느냐? 메일 서버가 된다. 그죠? 야, 메일 서버가 뭐니 FTP 뭐 파일 서버가 뭐니 웹 서버가 뭐니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 하나에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는 고유명기 그냥 쓰면 되죠. 메일 서버만 설치되어 있으면 메일 서버, 그죠? 웹 서버만 설치되면 웹 서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자 서버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건 메일로 쓴다 그랬죠. 메일 처리할 때는 메일 서버로 접속되게 하고 웹 서비스 할 때는 웹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DB는 DB 쪽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환경으로. 요거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 접속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러면 컴퓨터 한 대로 이게 처리하려면 컴퓨터가 힘들잖아요. 서버가 힘들잖아요. 서버 하드웨어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서버 장치를 이렇게 두고요. 각 기능별로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정독이 되도록 메일 접속하면 메일 서버 쪽으로, 그다음에 웹 접속하면 웹 쪽으로, DB 접속하면 DB 접속 쪽으로, FTP면 FTP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서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나눠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접속자가 얼마 안 돼.
그럼 나는 이제 사이트 운영해야 되는데 접속자가 얼마 안 돼요. 뭐 1년에 다 접속해 1000명도 안 돼. 근데 서비스 향인해야 돼. 그러면 장비가 이렇게 한 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웹 서비스 해도 해야 되니까 웹 서비스 웹 서버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웹 서버 하려고 하니까 DB도 넣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장비 안에다가 MySQL MySQL DB 자 서버도 설치를 해놓고 이거 또 메일도 보내야 된다 그러네. 그럼 여기다가 또 메일 서버도 설치를 해놔요. 메일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이제 다 이렇게. 그러면 요 하드웨어는 요 서버는 서버 장비는 메일 서버도 되고 DB 서버도 되고 메일 서버도 되죠. 장비 하나에 말 그대로 서버 장비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하는 웹 서버와 DB 서버와 메일 서버 세 가지 서비스를 하는 서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성할 때 이런 거 이제 하드웨어 장비 구성할 때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냐, 접속자 많으냐, 뭐 이런 게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다 달라져요. 실제 이제 장비 구성할 때.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웹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웹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스템 관리자. 왜 장비실, 왜 컴퓨터 막, 우리 저 가구 농처럼, 렉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막 컴퓨터 막, 매트릭스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보면 막, 컴퓨터 많이 꽂혀져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장비실 딱 들어가 보면, 막, 쭉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렉에 컴퓨터들이, 서버라고 그러죠. 진열되어 있고, 자, 그런 이제 그 환경을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직종이 있고요.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죠. 업무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팅하고 이런 거는 그쪽에 또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제 웹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우리 개발하고 관련된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다 몰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개발에서 나오는 용어라든지 뭐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는 웹 브라우저고요. 웹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이게 요청이에요. 요청. 여기 보면 요청이라고 돼 있죠. 주소, 웹 주소를 입력합니다. 근데 뒤에 뭐뭐.jsp, 그러니까 hello.jsp라고 주소 제일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웹 서버 지금 톰캣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톰캣 자 톰캣한테 야 hello sp, hello jsp 자 이거 실행해서 결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그럼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접속을 하면 자 톰캣이라는 게 안에 보면 루트라는 거. 자 루트 디렉토리 우리 배포할 때 보셨죠? 그죠? 루트 요게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자 웹페이지를 서비스할 때 그 소스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본 디폴트로 이 루트라는 톰캣 설치되는 그 디렉토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폴더가 있었죠. 하위에 루트라는 폴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올려놓으시면 이 내용들이 이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처리가 돼서 HTML은 그냥 전달되고 JSP는 이런 과정 그치죠. JSP를 자바 코드로 바꾸고 클래스 바꿔서 컴파일을 해서 실행 결과는 HTML로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HTML을 다시 이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JSP 페이지를 자바 코드로 바꾸고 클래스로 바꿔서 실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JSP 컨테이너인데 이게 톰캣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웹 서버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덜 봤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요 이제 뒤에 그 실제 이제 번역할 때 그 자바 소스로 JSP가 번역이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었죠, 그죠? 보면 서블릿 코드가 나오는데 서블릿 코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부분은 언더바 JSP 서비스라고 되는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게 돼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자바 개발하기 JDK 설치하시고요. JDK 환경 설정하는 거 자바 시간 다 했습니다, 그죠? 자바 시간에 했던 거 정리했던 거 그대로 설치
하시고, 원래 절차는 JSP 환경 설정하실 때 JDK부터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바를 개발 안 해봤으면. 그래서 깨끗한 컴퓨터가 있다. 운영체제만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JDK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뭐 통캣과 이클립스를 다운받으셔야 되죠. 다운받아서 인스톨러 버전이 있고 압축을 풀어서 쓰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통캣과 이클립스를 봤는데, 우리가 압축 풀어서 쓰는 버전입니다. 압축만 푸시면 되죠. 단, 자, 요 통캣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JSP를 개발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JSP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통캣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클립스에.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야 JSP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JDK를 이제 설치를 하고,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자, JRE와 JDK가 설치가 되면 환경묘수 잡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환경묘수에 자바 홈, 자바 홈 기억나시죠? 그죠? 다음에 패스 잡아주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JDK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캣과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든지 인스톨러 버전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통캣 같은 경우에 요 JDK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치 버전 쪽에 들어가 보시면 JDK 몇 버전 쓸 때는 통캣 몇 버전 쓰세요 하는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거 보시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요거 이제 이거는 압축본 우리가 사용했던 거죠. 압축본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면은 요 안에 이제 그 압축이 풀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압축을 풀어서, 자, 우리 카탈리나 홈이라고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 잡아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패스 부분에 더 추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JSP 실행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거기에 넣어줬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JDK 하는 부분하고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클립스 다운받을 때도 주의하실 게, 인스톨러 버전 받은 게 아니라 요 이클립스 사이트 딱 들어오면,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오시면 요 다운로드 밑에 그냥 글씨로 무슨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클립스 종류별로 나옵니다. 목록이. 이클립스를요 뭐 C 개발용으로 쓸 수도 있고 PHP 개발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안에 플러그인을 뭘 설치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세팅을 미리 해놓은 거죠. 근데 굳이 내가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이클립스를 받아가지고 세팅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잘 되면 상관없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요 세팅되어 있는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바 개발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클립스 ID for 자바 디벨로퍼라는 거를 받아서 우리가 실습을 했었죠. 근데 JSP 하실 때는요, 이클립스 버전을 보시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자바 뒤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디벨로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자바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퍼 EE라고 있는데, 여기 조금 이제 표기가 바뀔 수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받으시면 JSP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JSP를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통캣 서버만 연동을 시켜 놓으시면 바로 이제 개발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클립스를 이제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클립스 이렇게 화면 이렇게 나오면 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통캣 압축 풀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통캣과 관련된 환경 설정, 카탈리나 홈하고 클래스 패스하고 패스 정보 다 설정해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클립스는요, 요 통캣을 연동해서 쓰는데, 통캣의 기능을 빌려와서 이 이클립스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그 통캣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그 정보를요, 여기서 막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 원본 통캣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복사본 통캣을 임시 폴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통캣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통캣의 기능을 땡겨서 쓰는데, 이 이클립스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별도의 임시 공간 저장소를 마련해두고 거기에다가 통캣의 기능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내용들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파일들을 생성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본 통캣 가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 통캣에서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행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러면 통캣에 그대로 있느냐? 가보면 뭐 없죠. 실제 그 통캣 폴더에 직접 그 탐색기 열어서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의 공간에 이제 통캣의 기능을 땡겨서 쓰는 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뉴 해서 오더 해서 들어가서 보면 서버라는 게 있는데 통캣 우리가 9버전 설치했기 때문에 9버전 설치하고요. 그 통캣이 설치된 우리가 압축 풀어놨으니까 압축 풀린 그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등록이 돼요. 이렇게 등록이 돼서 바로 이렇게 밑에 위에 이렇게 서버 탭에 보시면은 서버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등록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실제 그 통캣에 바로 뭐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클립스에서 이제 쓰는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마련해 두고요. 거기에다가 통캣 기능을 땡겨와요. 땡겨와서 가상으로 통캣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제 실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별도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공간을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JSP 페이지를 다 만들었으면 뭐 했어요? 배포했죠. 익스포트 해가지고 와르로 배포했죠. 배포할 때 보면 배포하고 나서 보면 그 배포되는 그 실제 그 통캣에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통캣에 배포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용으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기능을 빌려와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가 압축 풀어놓은 그 통캣에 이제 완성본을 집어넣고 운영하기 위해서 배포를 하는 거죠. 거기 가보면 깨끗하죠. 왜? 이클립스하고 연동해서 쓰지만 여기 우리가 작업했던 정보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포를 통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운영할 그 통캣 그 홈 디렉토리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와르를 만들어서 압축이 된 상태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압축이 된 상태로 와르라는 확장적으로 이게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 생성할 때 그냥 생성하면 그 루트 안에 이렇게 와르를 배포를 한 다음에 압축을 풀어줘야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배포를 할 때 그 루트 안에다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상에 우리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가상에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프로젝트만 별도로 분리해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JSP 프로젝트 생성할 때,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할 때 web.xml이라는 디플로이, 그러니까 배포 정보를 그 XML에다가 다 담아줘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할 때,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할 때 그냥 피니시 하지 말고 넥스트 하면 그 체크하는 박스가 나옵니다. web.xml 만들까요? 배포와 관련해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web.xml 만들까요? 그걸 체크를 해주고 프로젝트 만드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 배포 익스포트로 와르 배포할 때 그 통캣의 루트가 아니라 웹앱스라는 폴더에 배포했죠. 그죠? 거기 배포만 딱 해놓으면 우리 수동으로 압축 안 풀어도 돼요. 통캣이 딱 실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세팅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에 JSP를 할 때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하고 JSP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세팅을 다 하셔야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클립스 안에 내장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거기 실행 결과 보는데 그 내장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테스트용이고 실제 이제 출력되는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봤을 때 내용하고 내장 브라우저 나와서 다른 그런 결과도 봤었습니다. 그죠? 부트스트랩이라고 해서 그 프레임워크 사용해 가지고 디자인된 거를 출력했는데 내장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출력이 안 됐죠. 그런데 크롬에서 띄우니까 제대로 디자인된 거 출력이 돼 있죠. 그래서 만능이 아니다. 내장 브라우저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사실 이런 거 테스트하는 또 툴이 있지만 또 별도로 또 원래 그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 웹 프로젝트 만들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익숙해요. 웹 컨텐트. 예. 많이 봤죠. 프로젝트명 아래에 웹 컨텐트 있었잖아요. 여기에 JSP 파일도 만들 수 있고 HTML 파일도 만들 수 있고 이미지 같은 거 저장하고 스타시트 저장하고 자바스크립트도 여기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모든 웹에서 만드는 거 여기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웹인포 안에 보면 요 라이브러리나 클래스 같은 거 이제 저장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 뭐 웹.xml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할 때 웹.xml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배포 정보도 이렇게 담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new 해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해서 요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그 생성을 동적 웹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 JSP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자바도 마찬가지였죠. 프로젝트 먼저 생성하고 만들었는데 차이점은 JSP 할 때는 정적 웹페이지 만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라는 거를 선택을 했죠. 예. 그래서 이름 주고 그 여기서 이제 우클릭해서 뉴 해서 웹 컨텐트 폴더를 선택해서 안 그러면 첫 번 바로 그냥 웹 컨텐트 요 폴더에서 우클릭 하셔서 JS 페이지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뉴에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배웠죠. 템플릿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여기는 없지만 JS 파일 선택하면 JSP 템플릿 HTML 코드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 사용할 수 있었죠. 한글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이클립스 안에 가서 한글 세팅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네 군데 바꿔줬습니다. 그죠? UTF-8로 그러면 이 템플릿에 UTF-8 형태로 해서 다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템플릿에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실제 이제 실행할 때 이제 이 그 통캣 서버에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통캣 서비스 우클릭해서 add and remove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먼저 등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런온 서버 들어가서 우클릭해서 런온 에지에 런온 서버 들어가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단축키 있었죠. JSP 페이지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 F11번 누르면 바로 실행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Alt Shift X 있지만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죠? Alt 그래서 컨트롤 F11번 익혀 놓으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고 JSP 페이지 만들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통캣에 이렇게 프로젝트 등록하고 실행하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이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